2025년 1월 15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CPI가 있고요. 내일은 한국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결국은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한국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게 한국인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환율 문제가 터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환율 문제 때문에 미리 뭐 방어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은 반면에 소폭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1,000억 넘게 매수가 쭉 이어지다가 12시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샀다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장 초반에는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한 11시를 기점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기관 쪽에서 매수하다가 지금 한 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있고 여전히 개인들의 힘만으로 지금 시장이 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 지금 B2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리스크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고점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엿보았는데 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2485포인트에서 2535포인트 사이에서 박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 얘기해드렸던 대로 금융 투자에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 돌파하려나 하고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그 가격이 725포인트였는데 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700포인트에서 725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결과에 따라서 증시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세 개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안정적일 거고요. 비둘기파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12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1에서 0.17 사이로 집계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 주택 인플레이션 둔화, 핵심 상품 부문의 디스플레이션 강화라는 조합이 완성될 수 있고, 이럴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근원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올랐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시나리오는 핵심 상품 부문의 디스플레이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거나 주택 부문에서 디스플레이션 추세가 사라지게 되면서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필요가 없겠죠. 다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CPI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해운주에 대한 이슈, 조선 기자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대형 해운사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게 되면서 뭐 이에 따라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는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그 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LNG 투자 확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청정 에너지 인프라 건립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AI의 데이터 센터에 따른 어, 무지막지한 전선, 전력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LA 산불로 인해서 전력망이 훼손됐죠.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과 함께 글로벌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민간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뭐 민간보다는 국가 위주로 우리나라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한양증권에서는 섹트랙 I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HVM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가 원앱 이 두 개가 이슈가 되는데 루미르도 있죠. 그냥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인텔리안테크가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산업을 보게 되면 요것뿐만이 아니라 드론이랑 엮인 종목들도 관심을 같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다 이해되시죠? 뭐 드론 이슈는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 같이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것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캔코아에로 스페이스가 아마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조금 애매해서 뭐 강하게 언급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술 활용 커넥티드카 금지 규제에 최종본 공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미국 쪽에서 우선시 해야겠죠. 특히 통신 기능에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는 주주하는 기대감 등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 파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대출 금리는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데 아시다시피 예금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자사주 매입액이 69% 증가해서 릴레이팅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간만에 양자 컴퓨터 상승을 했죠. 그에 따라서 한국 첨단 소재나 코이버, 시큐센, 아이윈 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손해보험은 뭐 국내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언급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 릴리알리가 어, 비만 치료제 쪽으로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국내에도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침에 아마 다들 보셨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 과천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에는 색깔이 표시가 안 됐는데 이것도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약세고요. SK 하이닉스가 1.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아차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X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오늘 산일전기가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전선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요거는 뭘까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주는 최근에 뭐 유리기판 얘기 아니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즈가 소폭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뭐 두산 밥캣, 한화 엔진, 현대마린 엔진, 뭐 조선 해운 쪽이니까 그쪽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HLB가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삼청당 제약이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펩트론, ST팜, 뭐 LCLB 관련주, 그다음에 네이처셀, 리가캠 바이오. 지금 그 제약 컨퍼런스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을 해서 조정을 받는 건지 뭐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학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상승하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ISC, 그다음에 원익 IPS 뭐 이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재룡전기나 가온칩스 이런 종목도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었고요. 뭐 성광밴드나 태광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흐름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AS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진행하는데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3% 이상이 안 되는 것도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삼성전기가 세 곳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넥스는 올해 실적은 안 좋을, 작년 실적은 안 좋은데 올해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나왔네요. 그다음에 LS 머티리얼,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주도 목표가 하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고요. 제우스 오전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윗골이 쭉 달았는데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오늘 뭐 3.89% 정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해 매출이 어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게 되면서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매출이 뭐 역성장을 했고 적자 전환을 했는데, 지난해 송도 공장에 대한 투자 확대, 공장 가동률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4년 대비해서 3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2천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도 공장의 투자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어, 뭐 이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네요. 뭐 삼성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뭐 어떻게 됐든 시장은 지지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만도 잠깐만 볼게요.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무조건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HM 한도는. 그냥 여기 넘어갈게요.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조정을 받는 서현 2화입니다. 저항 돌파를 하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 타이밍은 13,300원, 200원 요 사이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4,000원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세가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상승하고 오늘 조정을 받아주는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주가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쉬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오늘 뭐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항이 여기 있거든요. 11,500원 전후 저항인데 이 저항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일 조정 가능성도 있다란 얘기겠죠. 오늘 뭐 단기 급등이 나왔고 저항에 걸렸으면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 볼까요? DI도 단기 저항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 저항이 여기였습니다. 2만원 전후가 저항이었는데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어서 이거는 좀 버티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는 나온 건 없네요. 뉴스가 좀 많아서 확인을 좀 했는데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 오늘 좀 윗골이 달고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인데 2024년 전방 시장의 부진에도 HBM 쪽의 그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견조한 성장을 전망을 했다. 그래서 2024년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역시 장비 매출과 중화권 납품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실적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뭐 23,000원에서 거의 뭐 반토막 나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로봇 부문 쪽에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 종목 실적이 괜찮아지고 거기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테마도 형성이 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은 거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15,8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뭐 윗골이 좀 다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나왔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매도가 좀 나온 거고요. 그러면 16,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테크 DI는 오늘 매도로 제가 체크를 했나요? 아마 이 가격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11,900원. 그리고 뭐 한 5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고 적어놨는데 버티실 분들은 16,800원, 16,800원대까지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DI가 16,800원에서 16,500원 수준이면 아마 재매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매도한 게 유진테크예요. 유진테크 3%가 안 됐는데 매도 사인을 해 놓은 이유가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 여기가 저항이었고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저점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조정받게 되면 3만원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 패밀리, SC. 이거는 2.96% 움직이는데 3%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포트에 관심 종목 AS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요. 24,000원입니다. 2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이때 진행됐고요. 1월 10일 날 돌파하면서 매수가 진행이 된 거고, 이 매수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포트 나온 거 두 개만 보고 갈게요. LS 머티리얼즈 뭐 횡보하고 있어서 큰 이슈는 없는데, 리포트에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 버티브와 협력해서 AIDC, 요거 잘 뭔지 모르겠어요.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고, 차세대 2차전지 울트라 커패시터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총 방전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수명이 1000배 이상 길어서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전력 부하 변동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LS 그룹주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좀 적어놨던 건데, 그 안에서 저는 LS 머티리얼즈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는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69,000원에서 3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뭐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항이 지금 보이시다시피 28,000원 전후입니다. 28,000원 전후라서 28,000원 전후를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국은 낸드 업황 부진으로 낸드 가동률 상승에 따른 파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게 이제 소멸이 된 거죠. 다만 이제 다수의 악재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볼만한 종목이 한 종목 딱 나오더라고요. 파라다이스. 왜 파라다이스 한 종목이 나오냐면, 일단은 지금 4분기잖아요.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일단은 파라다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바로 1분기 또 있잖아요. 근데 1분기까지 좋아지는 게 파라다이스입니다. 1분기 실적까지 좋아지는 게 파라다이스라서 파라다이스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저점 쭉 연결해서 이 상승하는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패턴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350원 있죠. 13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매수 타이밍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250원이네요. 1250원. 12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단기적인 저항과 함께 하락하던 추세의 저항을 같이 한번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매수를 했는데 밀린다, 그러면 9,7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시 30분인데 그래도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0.8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700포인트까지 좀 방향을 열어놓고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움직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지표 움직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전략이 다시 한번 싹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경제 지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